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고생한 만큼의 순이익의 4배를 가져오는 미용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이 미용실에 그 영업 매출에 대해서 많은데, 영업 매출도 많은데 영업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 자체가 굉장히 좀 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자체가 원장님들이 가져가는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원장님들이 고생한 만큼 순이익이 3배도 좋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 미용실의 현위치 파악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인건비하고 가장 큰 것 중에서 이제 재료비 폭등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외에 실질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물가 부분 자체가 굉장히 천정부지로 좀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감내하고서라도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걸 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원장님 미용실은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 두 가지 비중 자체가 보통 보면은 프라임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개가 합쳐서 60%가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해가지고 60% 이하 정도는 돼야만이 원장님께서는 순위 마진 구조 자체가 좀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고정비라든가 변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고정비 안에서도 뭐 사대 보험료라든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부분 자체가 쫙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변동해서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에서 봤을 때는, 이 원장님들 현실적인 어떤 미용실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 문제 때문에 원장님들의 순이익 구조 자체가 없는 거죠. 뭐 없다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적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벌어서 뒤로 미치는 상황이 속된 말로 되게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만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바꾸어 놓으면은 좋아집니다 라는 부분 자체가 1차적인 부분이고,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프라임 코스트 비용 자체를 좀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매출 구조 자체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 원장님들 고객들이 오는데 이 고객들의 소비 심리 패턴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의 시국에 특히나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이 전후로 굉장히 이 단골 고객들의 심리적인 소비 패턴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 이 암호화폐의 급등과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벼락거지하고 벼락부자가 많이 생기, 상대적인 박탈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객들의 소비 심리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자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고객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고객들 같은 경우는 3가지 심리학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싼 가격에 더 끌린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사람들의 고객들의 원장님들의 단골 고객들의 심리는 가치만 있다고 하면은 비싸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자 댄 애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 자체를 연구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그 고객들이
뭐 멀리 있는 고객들이 아니라 단골 고객들이 나르시즘, 그러니까 자기애가 되게 강해요. 엄청나게 강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존재 가치만 높여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에게 가치가 더 월등하다고 느끼거나 그 감성을 위한 보상은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나는 치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즘, 자기애 자체가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고객이 아니라 내 단골 고객이 지금 심리적인 이런 변화가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백로효과. 백로효과는 그것은 무리 중에, 까마귀 무리 중에서 자기는 하얗기 때문에 그 군중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 미용실 안에서도 고객들 중에서 내 자신 자체가 월등하다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돈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고, 지금같이 약간 각박한 시대에 살아갈수록 어디에서 나의 의미를 찾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특별함을 굉장히 뭘로 만들어내느냐, 이 자기 소비 가치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손님들의 어떤 소비 심리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 변화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 승자의 저주에서 순이익의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4배를 만드는 부분 자체는, 제가 첫 번째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 여기에 보면은 오토클리닉 중심과 그 다음에 펌하고 염색은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원장님도 이렇게 가격 대비를 보면은 이 펌이나 염색 가격 자체 개별 단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원장님 같은 경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만, 요 뒤편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 개별 단가 펌이 10펌이 10만원, 15만원, 17만원 한다고 해서 요걸 가지고 내가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순이익의 2~3배, 서너 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별 단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오토클리닉이라는 이 클리닉이 큰 등치가 메인이 되고, 이 펌하고 염색은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거죠. 펌하고 염색이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그럼 도대체 클리닉이 얼마 정도 받아야지 펌하고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제시하고 싶은 10펌 가격이 최소한적으로 30만원 선으로는 올려야 된다. 개별 단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클리닉 중심이 여기가 메인이 되고, 이 펌하고 염색을 서비스로 넣었을 때 고객이 오토클리닉 중심 자체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밑에 보면은 이 5단계로 나눠지는 클리닉 가격이, 클리닉 일회성 클리닉 가격이 최소한 13만 5천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5단계로 나눠져요. 일회성 클리닉. 이 뒤에 왜 그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키핑제가 5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이 고객이 그것을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클리닉이 중심이 되고 펌하고 염색은 서비스 품목으로 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골이 내가 500명이다, 300명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거의 90% 이상은 고액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일 메뉴로, 단일 가격으로 받아가지고는 이 수익 구조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장님이 수년 동안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는 수익 구조 자체가 승자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5년이든 7년이든 내가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보다 30에서 50%, 70% 매출을 더 올리라는 법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풋을 바꿔야죠. 인풋이 바꾸면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물이 틀리다는 건데, 두 번째는 단골을
100% 가까이 고액 고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럼 고액 고객이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은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키핑제가 당연시 돼야 되는.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선택했을 때, 300만 원짜리를 선택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고객이 펌하고 염색이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액 고객 자체가 많아질수록 원장님들의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파격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 무슨 순이익이 4배가 돼? 그 대부분 다 원장님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파트너 원장님들 중에서 수익 구조가 4배가 올라가는 원장님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환 방법 4단계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500만 원짜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를 선택할까? 이유 없이 그렇게 될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액 고객을 전환하는 방법이 4단계가 있는데 이 원장님은 제가 이제 사례를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원장님이 이 4단계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고객을 만들면 어떤 건지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4단계로 해가지고 이 고액 고객을 티켓팅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자기만의 노하우인데 이게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은 고객이 오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스타일을 컨설팅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제 고객이 오셨으면 원장님 고객님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편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예를 들면은 제가 해볼게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기 이제 뻗친 머리가 있는데 이 뻗친 머리 교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또 모발 자체가 너무 이렇게 뿌리가 좀 죽었는데 뿌리 볼륨 자체를 이렇게 좀 살려가지고 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장님이 한마디 더 붙이죠. 고객님이 이런 모발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는 방법은 열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열펌. 거기는 일반 펌이 거의 없어요. 100% 열펌을 가지고 이 모발이 자연스럽게 안쪽에 교정이 되고 뿌리 볼륨 자체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쪽에 튀어나오는 부분 자체를 안쪽으로 넣는 부분 자체는 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펌을 하기 위해서는 데미지가 안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토 클리닉 자체를 반드시 할 때마다 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3개월까지 정착이 되기까지는 그 클리닉 자체를 한 달에 2번 내지 그게 한 2-3번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토 클리닉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매뉴얼은 일반 펌이 아니다. 반드시 열펌밖에 없다. 근데 열펌의 데미지를 완화시키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오토 클리닉이라는 기법 자체를 같이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개별 메뉴의 종류의 한계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열펌으로 가능을 한데 한 번으로는 안 어렵다. 이게 예를 들면은 뻗친 모발이나 그 다음에 뿌리 볼륨의 교정이라든가 모질의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일회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어느 정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이것을 회원제로 해 나가야만이 이게 2-3번 정도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질 자체가 다 교정이 되면서 고객님이 원하는 것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자체를 무마시키는 거죠. 고객이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려면은 이걸 횟수로 만들어가지고 키핑제를 가지고 회원제로 그 살롱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펌과 오토 클리닉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네 번째는 이 키핑제를 구체화된 수치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계산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짜리가 제일 높은 가격인데 230만 원짜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은 이것을 회원권으로 만약에 키핑제로 하게 되면은 고객님이 오늘 첫 번째 할 때는 이 클리닉 일회성이 27만 원짜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만 원짜리 1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와야만이 이 모질이 교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냐면은 이게 한 번 가지고 이 교정이 안 되니까 이게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일주일 타임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27만 원 가지고 클리닉을 하고 두 번째 일주일 뒤에 27만 원이 또 한 번 소비가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10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는 거죠. 27만 원짜리 2개 54만 원에 그 다음에 오늘 펌 10펌이 예를 들면 디지털 펌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8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10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10회인데 10회 가지고 270만 원짜리를 끊는데 이것을 킵을 하면은 3번 정도 양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씩 하면은 10회에서는 27만 원씩인데 이 원장님이 킵을 하면은 3번 정도 여유를 더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270만 원. 네, 그래서 3번 정도 쓰게 되면은 27만 원이 3번 정도 더 나니까 54만 원에 거의 80만 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84만 원 플러스 80만 원, 1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수치를 가지고 하나씩 이것을 계산기 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체크리스트 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270만 원짜리를 거의 160만 원 정도 더 할인받아가지고 거의 120만 원 선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회를 해드리는 거예요? 13회를 해주는 거죠. 120만 원에? 근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받는 돈은 270만 원 받는 거죠. 왜냐하면 270만 원짜리를 끊어야만이 너의 모질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 번째, 일회성으로는 그런 것을 당신의 모발 자체를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핑제를 가지고 270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핵심은 개별 단가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10펌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10펌이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러면 오늘 보죠. 그냥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은 오늘 펌에서 30만 원 나가죠. 오늘 그러면은 이 오토 클리닝 하는데 27만 원 나가죠. 그러면은 57만 원 가지고 오늘 하는데 남는 것은 고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질 자체가 교정도 안 돼요.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안 할 바에는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27만 원짜리, 270만 원짜리를 해라. 그러면 이것을 10회를 하는데 당신이 사면은 자기가 킵이 산다라는 거잖아요. 사서 킵을 하잖아. 제품을 사서 킵을 하면? 킵을 하면은 3번 정도 더 쓴다. 10회가 아니라 13회 정도 쓴다. 제품 가격은 얼마죠? 270이요. 270만짜리 제품을 사놓으면? 네, 그죠. 10회를 할 수 있는 건데 13회까지 연장돼가지고 3번을 더 한다. 그럼 3번 더 하면은 27만 원 곱하기 3. 이 고객이 올 때마다 하는 고객이에요. 단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회성으로 하면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A라는 고객님은. 진짜 머리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킵을 하면 3번 정도 더 늘어나니까 27만 원 해가지고 3번 하니까 7, 3, 21 거의 71만 원 정도 되죠. 81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펌 서비스 가죠. 그러면 30만 원 되죠. 그럼 111만 원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시술할 거. 오늘 시술할 때 27만 원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모발 교정을 하려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골든타임 시간 안에 한 번 더 와야 돼. 그럼 27만 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60만 원 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 160만 원 꼴대. 그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신이 오늘 지불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13회를 얼마에 하느냐? 거의 120만 원에 13회를 한다는 거지. 270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장이 머리를 이분 270만 원 끊었잖아. 그렇죠. 음. 270만 원 끊었죠. 끊었는데 한 번에 120을 쓰고 간다. 아니 270만 원에 끊었는데 당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펌 공짜 했잖아. 30만 원 빼줘야지. 그 다음에 일에 오늘 클리닉 하는 것도 27만 원 빼주고 다음 주에 오는 27만 원어치 또 한 번 더 할 걸 또 빼주는 거죠. 그리고 또 펌이 10회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3회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논리적이에요. 실질적이고. 그 원장님 고객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받는 혜택도 뭔지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히 저도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마케팅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맞는 얘기야. 아니 뭘 이렇게 속된 말로 구라쳐서 고객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게 당신이 얻는 수치가 얼마 정도 이익이 있느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은 뭐냐? 클리닉 중심이 돼야 되고 클리닉이 메인이 오토 클리닉이 메인이 돼야 되고 펌이나 염색이 서비스가 돼요. 그러려면은 펌하고 염색이 개별 단가가 좀 높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서비스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하는 이 안 원장님이 지금 주 5일 근무하면서 그 스텝 하나 데리고도 최고 매출 3,800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평균 매출이 2,500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매출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개별 단가가 높더라도 원장님도 지금 킵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 킵을 500짜리든 400짜리든 300짜리든 250짜리든 더 큰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고객이 반드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수지에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더해요. 주 5일에다가 빨간 날 놀아요. 그리고 6시면 퇴근해요. 6시면. 5시면 6시면. 그러면서도 평균 매출이 2,500이에요. 평균 매출. 인턴 하나 되고. 대단하네 진짜.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오늘 결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죠. 순이익을 4배를 가지려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각이 건전하고 진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이 순이익을 4배를 만드는 집단지성의 5명 모임을 제가 가지려고 해요. 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형 시합들, 중대형 시합들 원장님 5분 정도 요걸 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성장 부스팅 만드는 전략 공유를 만드는 법이에요. 성장 부스팅. 그리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 성과 내는 전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케팅 전략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먼저 미용실에서 매출을 하고 계시는 전략을 먼저 듣고 그 원장님들이 서로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노하우를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발표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매달마다 달마다 이렇게 달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진행시켰는지 진행시켜 보니까 요건 아닌 것 같아. 요건 좋은 것 같아. 요건 고객들한테 잘 맡겨가지고 내가 성과를 이렇게 냈어. 이런 것을 서로가 얘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한 5명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도 못 하겠더라고요. 맞죠. 목적이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떤 그 품성이라든가 인성도 좀 갖춰져 있는 원장님들끼리 좋다. 예, 이런 성장 부스팅을 만드는 전략 모임 자체를 좀 한 괜찮은 것 달에 두 같아요. 번씩 좀 네. 가졌습니다.